지금부터 정민이의 이야기 2부 시작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공짜래요. 완전 공짜. 그러니까 그냥 눌러요. 알았죠? 공짜라고라. 그래요. 그럼 나도 눌러야지. 서진이 유학을 떠났던 건 겉으로는 좋은 기회였지만 실제로는 미라가 자기 눈앞에서 치우고 싶어 했던 강제 유학이었어요. 도착 첫날부터 기숙사는 냉기가 가득했고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더 거칠었어요. 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매달 보내야 하는 생활비를 조금 더 아껴도 되지 않지? 라며 반 이상 줄여버렸어요. 처음 몇 달은 라면과 싸구려 샐러드로 버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서진은 편의점에서 산 얼어붙은 닭고기를 허름한 팬에 올려 구우며 양파 몇 조각을 썰다 말고 문득 엄마의 손이 떠올랐어요. 엄마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눈물이 떨어지려던 그 순간 서진은 불을 조금 더 세게 틀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섞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맛있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서진의 요리 감각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어느 늦은 저녁 서진은 돈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산 남은 음식에 허브와 양념을 섞어 조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깨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이거 너가 만든 거니? 외국인 중년에 상당히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근처의 작지만 수준 높은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레스토랑 오너 셰프였어요. 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 입 맛보더니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질이 있군. 훈련된 건 아니지만 자질 자체는 있어. 드문 재능이지. 서진은 무슨 말인지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칭찬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 그 사장은 서진에게 가볍게 말했어요. 내 가게로 와볼래? 설거지부터 시작해도 좋으니까. 서진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의 눈에는 어딘가 믿어보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서진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서진은 처음엔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 설거지도 정말 누구보다 빨랐고 꼼꼼했어요.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데 익숙한 아이였거든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했던 세월 때문이었죠. 그걸 본 셰프는 조금씩 다른 일을 채소 손질, 육수 베이스 체크, 허브 검수. 어느 날 셰프는 서진에게 물었어요. 넌 어떤 맛을 만들고 싶니?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따뜻한 맛이요. 먹으면 숨이 좀 쉬어지는 맛. 그 말을 들은 셰프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얘야, 너는 요리를 말하는 걸 넘어서서 철학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심으로 놀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이후로 서진은 레스토랑에서 더 큰 신뢰를 받았어요. 덕분에 많은 레시피를 배우고 맛을 구성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깊게 배운 건 집요함과 끝까지 지켜보는 눈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곰탕 레시피를 재탄생시키고 미라의 곰탕집을 무너뜨리는 핵심 능력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서진은 점점 더 레스토랑에서 인정받았어요. 한편 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몇 주가 지나자 곰탕집은 겉모습만 그대로일 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영과 미라는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들 것이었다는 듯 가게 중심에 서 있었어요. 도연은 이제 출근하자마자 주방으로 향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테이블 정리는 앞으로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요.
우리 가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말은 마치 대형 브랜드 사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톤이었어요. 미라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훑어보듯 바라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저기요, 앞치마 새 걸로 갈아입어요. 그 색이 요즘 유행이 아니에요. 브랜드 느낌이 안 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수님이 떠난 뒤 누가 주인인지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미라는 손님이 없는 시간만 되면 곰탕집의 인테리어를 보며 오빠, 여기 리모델링하면 진짜 고급 맛집 된다니까? 요즘은 이런 분위기 안 먹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래, 곧 다 바꿀 거야. 예산은 뭐 이제 우리 몫이지. 둘 사이에서 오가는 말끝마다 우리 돈, 우리 재산 상속받은 것이 은근하게 묻어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둘의 표정만 보면 이미 부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같았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주방에 오래된 아줌마 영숙이 밥솥을 닦고 있는데 미라가 팔짱을 끼고 다가갔어요. 저기요, 영숙 씨.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예, 미라는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죠. 양파는 얇게 썰라고. 이렇게 두껍게 하면 비주얼이 안 예뻐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아, 제가 20년 동안 하던 방식이라. 그러자 미라는 바로 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하던 방식이 이제는 안 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덧붙였어요. 오늘까지만 하세요. 영숙은 놀라 말했어요. 네, 미라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했어요. 아, 요즘 구할 사람 많아요. 젊고 빠른 사람들 금방 와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그 말투는 도저히 쉬세요가 아니라 나가세요였어요.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보태지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미라의 편이었어요. 선미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친절한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걸 싫어했어요. 왜냐면 선미가 친절할수록 예전 곰탕집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손님이 선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는 잘 지내시니? 수님을 묻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미라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선미는 바로 불려갔어요. 선미 씨, 미라는 음료를 마시며 말했어요. 앞으로 손님들한테 옛 주인 얘기 그만하세요. 선미는 놀라 말했어요. 제가요? 제가 무슨 말을?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가게는 이제 우리 가게예요. 선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아, 그리고 선미 씨도 오늘까지만 하세요. 우리랑 감이 안 맞아요. 선미가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라의 대답은 딱 이 한 줄이었어요. 예전 느낌 나는 사람들은 싹 정리하려고요. 알바생 준호는 묵묵히 설거지 잘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뼈다귀를 버리는 위치가 조금 틀렸다는 이유로 미라가 소리쳤어요. 준호 씨, 제가 분명히 여기 버리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이 말을 반복하게 해요? 준호는 머뭇거리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미라는 바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요즘 사람 구하기 쉬워요. 구말 없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뽑을 거예요. 그 말투, 싸가지 없음을 넘어서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처음엔 미라가 강하게 나가는 걸 보며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상속된 재산을 누리며 사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점점 더 변했어요. 직원이 잘릴 때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미라 말이 맞아. 우리 방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점점 우리 방식이라는 말 속엔 전통은 없었고 수님도 없었고 20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부자 행세와 자기 우월감만 남았어요. 수님 때는 주방에 들어가면 따뜻한 냄새, 삶은 뼈향, 사람 손길이 남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싸구려 재료 냄새, 자기들끼리 떠드는 헛된 우월감, 갑질하는 목소리, 직원들이 해고될까봐 눈치 보는 침묵,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은 말은 안 해도 공기를 느꼈어요. 이 집 예전 맛이 아니네. 사람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게 진짜 시작이었어요. 조용히 무너지는 시작. 바쁜 나날을 보내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서진. 식당은 날로 손님이 늘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서진은 새벽 기숙사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 걸려온 마지막 전화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이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귓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너무 차가웠고 너무 가벼웠고 너무 익숙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기숙사 책상 위에 쌓인 공책들을 바라봤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고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는 괜찮다가 정작 괜찮지 않을 때 더 자주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님의 모습, 엄마 정민의 웃는 얼굴, 그 웃음 뒤로 스치는 오래된 그림자.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는 말이 진짜인 걸까? 정민은 예전에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늘 같은 말만 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괜찮다. 그 말로 참고 버티고 감추고 결국 무너졌던 사람. 서진은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숨이 얕게 끊겼어요.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다음 순간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여권 서랍을 열었어요. 그녀는 여권을 손에 쥔 채 거울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그 말은 확인이라기보다 이미 답을 알고 묻는 질문 같았어요. 잠시 후 서진은 재킷을 집어들고 비행기 표를 검색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결정처럼 말했어요. 돌아갈게. 가야겠어.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은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결심이 곰탕집의 판을 뒤집는 첫 번째 파동이 되고 있었어요. 서진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택시를 잡았어요. 창밖의 서울은 예전과 달리 더 차갑고 더 바빴어요. 유학에서 성공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즐거운 귀국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 엄마, 그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온 거였어요. 택시는 오래된 포장마차가 모여있는 골목 앞에 멈췄어요. 몹시 피곤해 보이는 정민이 떨어지는 국물 냄비를 다시 올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등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목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정민은 돌아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달려와 서진을 끌어안았어요. 서진아. 우리 서진아. 정민의 어깨가 참아왔던 세월처럼 흔들렸어요. 엄마, 이제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둘은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는
그런 재회를 했어요.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한순간도 서로를 잊은 적 없다는 걸 눈물 한 번에 다 알 수 있었어요. 정민은 말을 했어요. 서진아,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온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언제? 보름 지났을 거야. 네 아빠가 연락했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아빠가 연락했다는데 엄마까지 너한테 연락을 하기가 미안하더라. 너를 유학 핑계로 쫓겨나게 했는데 도리만 강요하기가 좀 마음이 걸려서. 서진은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고 서늘한 것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민이 물었어요. 내일은 좀 쉬어 엄마랑 같이.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저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정민은 대답 대신 조용히 서진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서진은 다음 날 어릴 때부터 코끝에 익었던 냄새가 나는 곰탕집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 향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집은 엄마를 버린 집이었고 엄마를 망가뜨린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가게 안은 북적였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라가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좋은 원단의 앞치마, 손님들 앞에서 가식적 웃음. 정민이 피 흘리고 버텼던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서진이 들어오는 순간 미라의 얼굴에서 미세한 당황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아, 너 언제 왔니?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제요. 그 말의 건조함이 이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미라는 처음에 알아채지 못했어요. 서진은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저한테 왜 할머니 돌아가신 걸 말 안 했어요? 미라의 손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 도연이 나왔어요. 서진아, 너 왔구나. 그의 얼굴엔 이상하게 안도하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잘못이 들키지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 서진은 그 표정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돌아가신 거 왜 연락 안 했어요? 도연은 처음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사정이.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사정이요? 공기 자체가 싸늘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라를 바라봤어요. 근데 궁금해서요. 미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진짜 돌아가신 거 맞죠? 미라는 왜인지 모르게 뼛속이 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수님의 수첩의 내용을 떠올랐어요. 서진의 이 질문은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뭐가? 우리가 왜? 서진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요. 둘은 숨을 삼켰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미라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서진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가게 문을 밀며 나갔어요. 재밌겠어요. 문이 닫히자 식당 안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서진이 곰탕집에서 나간 지 3시간 뒤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서진이 정민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서진아, 서진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그대로의 얼굴, 지친 눈이지만 단단한 빛이 깔려 있었어요. 엄마, 서진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계셔? 정민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그게? 엄마, 우리 할머니 납골당에 가요. 그래. 가자. 납골당 앞 서진은 수님의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과거 수님과 단둘이 간 일을 회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안 수님은 서진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서진아, 너희
엄마, 너무 착해. 바보처럼 착해. 그래서 다 뺏긴다. 수님의 얼굴에는 사랑, 분노, 후회, 죄책감,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집 곰탕집은 네 아빠한테 가도 망한다. 전혀 전통도 모르는 년이다. 수님의 말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네 엄마는 이 집 지키려고 손에 피멍 들도록 일했어. 그 며느리가 내 며느리다. 그리고 내가 서진이 너한테 너무나 혹독하게 했던 거 정말 미안했었어.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네 아빠는 그년한테 휘둘릴 거다. 널 내쫓을지도 모르지. 이 할미를 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상처받지 말아줘. 네 엄마를 지키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 된다. 그날 수님은 서진에게 말을 이어갔어요. 서진아, 만약 이 할미가 죽거든 반드시 여기 변호사님을 찾아와야 한다. 여기 변호사님 명함이다. 반드시 찾아와라. 서진의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마침내 입을 열어 그간 수님과의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할머니가요. 엄마를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정민은 영정 앞에서 무릎이 툭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은 살아 생전 단 한순간 단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 날 딸처럼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말끝이 흐려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울음처럼 이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왜 평생 그렇게 했던 거야? 서진이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엄마 보호하려고 엄마한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정민은 눈물로 번져 흐릿해진 영정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말하셨어요? 정민의 말은 책망이면서도 원망이면서도 또한 늦게 찾아온 진심을 향한 애절한 울음이었어요. 그 순간 수님의 영정 사진이 어쩐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였고 정민은 조용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남긴 이유 저 알아요. 정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만이 이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정민의 눈빛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처투성이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불씨가 하나 들어온 듯한 눈빛, 그리고 정민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늘 아팠었는데, 늘 속상했는데, 왜 네 할머니는 이제서야 왜? 그 말은 그간 쌓아놨던 묵혀둔 감정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민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원망도 아닌 슬픔도 아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편 미라와 도연의 침실안. 미라는 오늘 찾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이 던진 마지막 말. 진짜 돌아가신 거 맞죠?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재밌겠어요. 그 말들이 미라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미라는 도연을 붙잡고 물었어요. 오빠, 서진이 말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에이, 뭐가? 그냥 충격받아서 그런 거지. 하지만 말과 달리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서진 눈빛 전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우릴 꿰뚫어보는 느낌이랄까. 도연은 애써 웃었어요. 야, 애가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몰랐던 애인데. 오빠 서진이 유언장 같은 거 갖고 있을까봐 걱정돼요. 유언장? 네, 혹시라도 어머니가 뭘 남겼을까 봐서. 도연은 단호히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살아생전에도 아들밖에 모르시던 분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이 있을 리 없지. 아들인 나한테 줄 테니 걱정하지 마. 게다가 정민이를 얼마나 못마땅해 하셨는데 걔한테 왜 주겠어? 차라리 사회에 환원을 하시더라도.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 있었어요. 미라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서진이 마지막에 한 말.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기분을 분명히 주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서늘한 공포가 식당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진은 다음 날 정민에게 엄마 잠깐만 어디 좀 가자.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다시 골목을 지나 좁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비어있는 작은 상가 하나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정민이 묻듯 말했어요. 여긴 뭐니? 서진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가게가 될 곳이에요. 정민은 순간 웃으려고도 울려고도 못한 표정이 되었어요. 무슨 소리야? 서진아, 엄마는 그런 거 할 돈도 없고. 서진은 그 말을 가볍게 끊었어요. 내가 했어. 계약. 정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내가? 무슨 돈으로?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계약서를 꺼내 엄마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유학 가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우연히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주방장이 날 좋게 보셨어. 그쪽에 취직돼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새로운 레시피도 금방 배우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그 레시피도 인기가 상당했어. 결국 레스토랑에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았어. 조금 힘들었지만 다 모았어. 정민의 손이 서진의 계약서를 만지는 순간 작게 떨렸어요. 서진아, 너 이런 큰 걸 왜? 서진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말대로 우린 빼앗길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곰탕 맛은 엄마 손맛이야.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상가의 철문을 밀어 열었어요. 텅 빈 공간. 아직 냄새도 온기도 없지만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던 곳. 엄마, 여기 창업하려고 했어. 언젠가 엄마를 데려오고 싶어서. 정민의 목소리는 숨막힐 듯한 떨림으로 나왔어요. 서진아, 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엄마가 쫓겨난 날부터. 서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커다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서진이 유학 중에 수없이 적고 지운 새 레시피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와 나 새로운 국물 만들자. 할머니 방식 따라가면 저쪽한테 밀릴 수도 있어. 우리는 우리만의 곰탕이 있어야 해. 정민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아, 이런 걸 엄마랑 같이 하겠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끓이면 난 그걸 브랜드로 만들게. 정민은 마침내 눈물을 훔치며 정면을 바라봤어요. 아직 텅 빈 상가, 낡은 형광등, 바닥에 남은 먼지. 하지만 그곳은 정민에게 20년의 서러움이 끝나고 새로운 첫 페이지가 열리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정민은 천천히 상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 두 손으로 허공을 그려보듯 말했어요. 여기에 솥 2개 놓고 저쪽에는 조리대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서진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서진의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이 피어났어요. 응. 엄마, 우리 둘이 만드는 곰탕은 누구도 못 건드려. 두 사람은 텅 빈 상가 한가운데서 서서히 서로 손을 잡았어요. 작고 조용하지만 아주 강한 약속이었어요. 가게는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하였고 포장마차 장사는 계속됐어요. 낡은 포장마차 안에서 모녀는 밤마다 국물을 끓였어요. 뼈를 손에 들면 손바닥에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고 국물이 끓는 동안 천막 위로 하얗게 김이 올라갔어요. 그 김 사이에서 서진은 말했어요. 엄마, 곰탕은 결국 끓는 동안 성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민이 웃었어요. 뭐가? 사람이든 뼈든 끓어야 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정민은 그 말이 그냥 농담 같지 않았어요. 자신도 20년 넘게 시어머니 밑에서 끓고 끓어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물 만들자. 한편 원래 곰탕집에서는 미라의 불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도연 오빠, 이거 봐요. 주방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도연은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불러 세웠어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직원들은 서로를 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하던 방식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갑자기 바꾸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꿔야지. 미라가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옛날 방식 고집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도연은 직원들을 다그쳤어요. 말 들으라면 들어. 지금 결정은 미라가 하는 거야.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이 정민이 떠난 후 처음으로 보인 가게 분위기의 급격한 변화였어요. 며칠 후 가게에서 직접 국물을 떠본 도연은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게 옛날 그 맛이 아니네. 미라가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뀐 거예요. 괜찮아요. 곧 손님들 반응 올 거예요. 하지만 국물 맛은 겉보기에 그럴듯해도 끝맛이 분명하게 달랐어요. 도연은 자꾸만 생각났어요. 정민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국물만 보고 있던 모습, 조금만 이상해도 표정이 바로 굳어지던 그 집중,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던 한마디. 저 아이가 끓이는 국물은 생각이 들어가서 맛이 깊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밤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내던 직원 하나가 미라에게 와서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까 단골 손님 두 분이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왜? 직원은 분명히 들은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맛이 뭔가 달라졌다고. 이 집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미라가 화를 냈어요. 그런 말을 왜 전해요? 손님은 또 오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은 도연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단골이 떠나는 건 불길한 큰 징조다. 단골이 떠나면 그 집은 맛을 잃은 거다. 그건 옛날부터 어머니가 귀에 박히도록 했던 말이었어요. 며칠 후 정민과 서진의 새가게 공사가 마침내 끝났어요. 간판은 심플한 붓글씨 느낌으로 썼어요. 정민곰탕, 촌스러운데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문을 열자 새 나무 냄새, 페인트 향, 워밍업된 주방의 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민은 벽에 걸린 작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늙어도 괜찮겠다. 둘은 잠시 가게 한가운데 서서 하나의 공간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작은 솥으로 무슨 맛이 나나 싶네. 서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처음부터 큰 솥 필요 없어요. 오늘은 레시피를 만드는 날이니까. 정민의 코끝에는 희미한 기대가 묻어 있었어요. 정민은
고기 손질용 칼을 들자마자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뼈를 씻고 핏물을 빼고 껍질을 벗기고 기름층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이건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오래 담가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국물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 서진은 놀란 듯 물었어요. 온도까지 감으로 아는 거예요?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감이라기보다 20년 동안 뼈만 봤는데 이 정도야 뭐. 그 말은 오랜만에 스스로를 인정하는 아주 작은 조용한 자부심이었어요. 서진은 고기 손질이 끝나자 가방 속에서 레시피북을 꺼냈어요. 펼치자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레시피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 여기 봐요. 나는 유학 중에 고온 저온 병행 끓이기 배웠어요. 정민은 멈칫했어요. 고온, 저온? 곰탕은 그냥 오래 끓이면. 서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곰탕 맛의 핵심은 뼈에서 빠져나오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온에서 천천히 우러날 때 제일 깊어요. 저온이라고? 네, 먼저 저온에서 4시간. 그러고 나서 고온으로 맛을 잡아줘야 단백질 탁한 맛 안 나고 깔끔한 국물이 돼요. 정민은 20년간 지켜왔던 정민만의 전통 방식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런 게 있긴 하겠지. 그런데 곰탕은 원래 오래? 오래 끓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끓이느냐가 중요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서진은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엄마 방식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어요. 제 방식은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 정민은 작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러니까 둘을 섞어보자는 거네? 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만의 곰탕이 되는 거예요. 정민이 뼈를 솥에 넣고 서진이 불온도를 조절했어요. 둘이 동시에 손을 움직이자 솥에서 서서히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상가 안에 구수한 냄새가 처음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팥뿌리 조금만 넣어보세요. 정민은 손을 멈췄어요. 팥뿌리는 향이 너무 강할 텐데. 엄마, 딱 조금만요. 향을 살짝 올려주는 정도로요. 정민은 잠시 고민하다 작게 끊긴 팥뿌리를 한 조각 넣었어요. 곧이어 쓱하고 향이 변화했어요. 진하고 묵직한 향 속에 아주 미세하게 도는 신선한 파향.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어요. 됐다. 엄마 맛이 이 곰탕의 심장이고 제 방식이 숨처럼 들어간 거예요. 정민은 순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솥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희한하다. 어쩜 이렇게 되지? 둘은 조용히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간을 깨우는 듯 했어요. 4시간 후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은 빛깔을 띠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조심스레 국자를 떠올렸어요. 흰 김 사이로 진한 향이 올라왔어요. 정민은 먼저 맛을 봤어요. 그리고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이런 맛이 나네. 서진도 맛을 봤어요. 서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거 정말 깔끔하네요. 정민은 그 말을 들으며 솥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이 맛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진은 엄마를 힘있게 바라봤어요. 아니, 엄마, 우리는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집보다 더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맛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정민은 오랫동안 꺾여 있던 등이 조금씩 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네. 그날 밤 정민곰탕 안에 낯익은 3명이 찾아왔어요. 곰탕집에서 오래 일했던 미라에게 잘렸던 영숙, 선미, 준호였어요. 정민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지 알고 오셨어요? 그들 중 오래 일했던 주방 아줌마 영숙이 말을 이어요. 그때 정민 씨 쫓겨나는 것 알고 안쓰러워서 정민 씨를 찾아봤었지. 그런데 안 보이더라. 그런데 식당 근처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걸 봤는데 이름이 정민곰탕이라고 써 있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지나가다 보니 정민 씨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 정민 씨가 여기 새로 차렸다고? 그렇구나. 그나저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정민은 그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은 걸 알고 물었어요. 선미가 말했어요. 작은 사장님, 우리 그 식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정민은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요? 거기서 계속 일하신 거 아니세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가 선미가 입을 열었어요. 그 집 이제 끝났어요. 미라 씨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전통 방식 다 무시하고 재료도 자꾸 싸구려로 바꾸고. 정민의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이 스쳤어요. 미라다운 짓이다. 머릿속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때 준호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작은 사장님, 우리 다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정민이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서진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죠? 저 서진이에요. 어머나, 누구신가 했는데 많이 컸구나. 네, 저희 어머니를 도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저희도 요리에 진심이고 손님에게 진심이신 직원들이 필요했어요. 할머니께서 여러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같이 해요. 그래요, 엄마. 저희 모두 같이 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새가게 내부는 아직 조명이 다 설치되지 않아서 해질녘 빛이 길게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민은 1시간째 국물의 마지막 간을 보고 있었고 서진은 그 옆에서 파 손질을 마친 뒤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곧 오실 거예요. 정민은 긴장한 듯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 입맛이 제일 무서운데. 서진은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불렀잖아요. 맛에 진심인 사람들을요.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어제 직원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그냥 맛 좀 평가해달라고. 서진이 작은 미소로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하세요. 저희는 곰탕 하나로 성공할 거니까요. 새 직원들은 긴장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긴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민은 국자를 천천히 들어 처음 만든 정민서진 스타일 곰탕 국물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냄새가 예전이랑 다른데. 근데 나쁘진 않은데.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숨겼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자, 드셔보세요. 어떻게든 솔직하게 평가 부탁드려요. 직원 셋은 나란히 고개를 숙여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잠깐 숨을 잃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첫 번째 주방 아주머니 영숙이 숟가락을 내리다가 손을 멈추었어요. 정민 씨. 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뭐가 잘못? 이 맛, 옛날, 진짜 옛날. 수님 여사님, 살아생전 처음 끓이던 그 맛이에요. 잡내가 하나도 없어. 정민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또 다른 직원 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깔끔하죠? 맛이 깔끔한데 또 깊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세 번째 직원 선미는 국물 한 숟가락 더 떠먹고 놀란 채 말했어요.
요즘 저처럼 젊은 세대에게 딱 맞을 맛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쪽은 모르지만 먼저 다니던 곰탕집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민은 그 말을 듣자 손끝이 떨렸어요. 서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엄마의 20년간의 노하우는 맛의 심장 역할을 했어요. 저희 둘은 계속 연구했고 유학하면서 배운 제 레시피를 더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맛이 나온 거예요. 영숙이 눈을 번쩍 뜨며 말했어요. 둘이 같이 만든 맛이라고요. 이거 곰탕 맞아요, 더. 근데 왜 이렇게 새로운 맛이 나지? 진짜야, 정민 씨, 이 음식 사람들 먹으면 다시 또 찾아올 맛이야. 이거 먹으면 다른데 못 가.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정민은 조그마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질문하듯 말했어요. 직원 3명은 한 명도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작은 사장님, 이건 그 흔한 곰탕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라고요. 수님 여사님이 살아계셨으면 폭풍처럼 울었을 거예요. 예전 곰탕집 그 맛. 작은 사장님 맛이었던 거네요. 그러게, 그 맛이 여기에 있어. 우리가 그걸 이제서야 알았네. 정민의 눈이 서서히 촉촉해졌어요. 서진이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봤지? 엄마 맛이야. 그간 할머니 밑에서 구박만 받은 거 알아? 그런데 그 식당 곰탕 맛 엄마가 만든 거였어. 여기 직원분들이 모두 엄마를 인정하고 있잖아. 정민은 입술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맛이 나였구나. 내 손에서 나왔던 거였어. 우리 서진이 기특도 해라. 이 엄마를 네가 일깨워주는구나. 그간 어머니 밑에서 너무나 서럽기만 했지. 엄마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해주니까 엄마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우리 서진이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는 너무나 고마워. 엄마는 일하느라 우리 서진이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견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정민 씨, 서진이가 정민 씨를 닮은 거지. 그래서 그 맛을 그려낼 수 있었던 거야. 모전여전이구만. 이제 정민 씨 없는 그 곰탕집은 망하는 것만 남았겠네. 서진은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맞아요. 그 집은 엄마 덕분에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 집은 엄마를 내쫓았고 이제 끝이에요. 직원 셋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정민 씨, 우리 오픈하면 다시 불러주세요. 우리는 정민 씨 곁에 있을게요. 그 여자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우린 한 달 봉사라도 할게요. 정민은 두 손을 힘껏 쥐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자신에게는 거대한 선언처럼 말했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 말은 20년 동안 눌려있던 정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건넨 말이었어요. 그날 빈 상가의 첫 국물은 세 사람의 놀란 표정과 정민의 떨리는 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곰탕은 이미 이긴 맛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부부였어요. 여긴 새로 생긴 데인가요? 정민이 서둘러 말했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부부는 메뉴판을 보고 웃었어요. 곰탕 하나, 딱 하나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내 곰탕 하나인데 최선을 다했어요. 손님은 곰탕이 나오자 조용히 한 숟가락을 뜨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부인은 말했어요. 어머, 옛날 맛이 나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묘하게 새 맛도 나고 좋다. 참 담백하네. 그 한마디에 정민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어요. 이 칭찬은 누구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한 첫 인정이었어요. 오픈 며칠 뒤 정민곰탕은 천천히 손님이 늘어갔어요.
SNS에서는 여러 리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곰탕 진짜 깔끔하다던데. 옛날 곰탕 맛난데. SNS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서진은 손님들의 리뷰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정민은 핸드폰을 보며 입술이 떨렸어요. 진짜 우리가 만든 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준다고? 서진은 말했어요. 엄마, 우린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반면 도연의 곰탕집은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비어있는 테이블이 많았어요. 한참 후 배달앱 리뷰가 하나 들어왔어요. 옛날 맛이 아니에요. 고기 양도 줄었어요. 국물에서 이상한 맛이 나요. 예전 사모님이 있을 때가 더 맛있었음. 도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미라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입맛이 바뀐 거라니까요. 오빠가 너무 옛날 방식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는 계속 정민이 떠올랐어요. 정민은 국물 하나에 사람 마음을 집어넣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후 이 집이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옛 곰탕집은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정민 곰탕은 차근차근 상승했고 이 두 곡선이 서로 반대로 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다가 직원이 건넨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민, 그 여자가 가게를? 말도 안 돼. 사모님, 요즘 손님들이 자꾸 그 정민곰탕 얘기를 하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맛있다고?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져 갔어요. 진짜야?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옛날 곰탕 맛 난다고 맛이 특별하다고까지 들었어요. 미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부터 정민을 견제할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민곰탕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한 번 온 사람들은 꼭 다시 왔어요. 그날도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우, 여기 국물 진짜 깊이도 다른데 깔끔하네. 정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힘으로 삼아서 버티는 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핸드폰을 보다가 이마를 찌푸렸어요. 엄마, 이거 뭐지? 동네 카페 인기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정민곰탕 가봤는데 고기 누린내 나요. 고기 원가 아끼는 집 같음. 곰탕인데 왜 이렇게 밍밍해요? 예전에 냄새 문제로 한 번 걸렸었다던데? 정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냄새 문제로 걸린 적이 없어.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글은 하루 만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어요. 나도 별로였음. 위생이 걱정되더라. 가격은 비싼데 맛은 글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댓글이 절반이었어요. 정민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점심, 배달앱 리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국물 그냥 물이네. 고기 냄새 나서 못 먹겠음. 사진 보고 속았다. 다시는 안 시킴. 별 한 개도 아깝다. 그리고 마지막 리뷰. 사람들이 왜 이 집을 좋게 말하는지 모르겠음. 전형적인 저가 재료 쓰는 집. 정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가 재료? 그 말은 정민에게 있어 모욕 중의 모욕이었어요. 수님 할머니가 평생 싸우며 지켜온 자존심이기도 했으니까요. 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리뷰 패턴이 똑같아요. 이건 한 명이 여러 계정 돌린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눈빛은
견디기 힘든 억울함 그 자체였어요. 며칠 뒤 새벽 재료를 납품하던 트럭이 오지 않았어요. 정민이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 배송이 안 와서요. 사장님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흘린 말이 들렸어요. 미라 사모님이 정민 곰탕 쪽 끊으라던데. 정민은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미라 씨가 왜? 서진이 이를 꽉 물었어요. 엄마, 이건 공격이에요. 가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민은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봤어요. 마치 들이받은 듯이 내 가게를 왜?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오 무렵 구청 위생팀이 느닷없이 들이닥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 나왔습니다. 정민은 당황해서 손을 씻다가 물을 바지에 쏟았어요. 저 민원이요? 무슨 민원? 직원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배수구 악취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미흡 소음 민원까지. 정민은 숨이 멎었어요. 배수구 악취요? 저희는 매일 청소하고. 직원은 정민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일단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해졌고 서진은 뒤에서 휴대폰으로 민원 신고 IP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화면을 보며 넋을 잃었어요. 이 IP 미라 씨 사무실인데.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들이켰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눈이 붉어졌어요.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그 목소리엔 분노, 억울함, 상처, 혼란. 모든 게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정민은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눈물이 한 번도 안 났는데 가슴 안쪽이 타버릴 듯 아프기만 했어요. 서진이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건 우리가 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공격이에요. 악이에요. 정민은 마른 입술로 겨우 말했어요. 나한테 왜 이 정도까지? 서진은 차분히 말했어요. 엄마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겐 견딜 수 없는 거였어요. 정민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서진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정민은 손을 가슴 위에 올렸어요. 아직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나도 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정민이 처음으로 싸울 준비를 한 순간이었어요. 정민은 주방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오늘 겪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된 채로 텅 빈 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엄마를 보다가 노트북을 천천히 꺼냈어요. 엄마, 나 잠깐 이것 좀 볼게요.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서진은 카페 글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글의 말투, 올린 시간, 계정 생성일. 뭔가가 일정했어요. 너무 일정해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눌렀어요. 이건 누가 장난치는 게 아니야. 서진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IP 기록을 추적했어요. 카페 운영진에게 정식 요청을 넣고 답변을 기다리면서도 손이 쉬지 않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운영진이 보내온 정보에 서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동일 위치, 동일 건물, 동일 시간대, 그리고 그 위치는 미라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어요. 서진은 숨을 들이켰어요. 역시 너였구나. 서진은 배달앱 리뷰 화면을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대가 이상하게 규칙적이었어요. 밤 1시 12분, 밤 1시 13분, 밤 1시 14분.
몇 초 단위로 비슷하게 찍힌 리뷰들. 내용도 비슷했고 단어 선택도 거의 같았어요. 고기 누린내. 싱겁다. 다신 안 먹음. 서진은 또 하나 알아챘어요. 여러 계정인데 프로필 사진이 전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흔히 쓰는 샘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계정 생성일은 거의 동일했어요.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도 정도가 있지. 서진은 모니터를 꽉 움켜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재료 납품업체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희 배송 끊긴 거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몇 번이나 허벅지를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라 사모님이 부탁하신 게 맞아요. 서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장님, 이건 저희 엄마의 생계예요. 그간 저희 어머니 그 곰탕집에서 일하실 때부터 저희 계속 사장님만 거래했었잖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 초 후 서진의 휴대폰에는 결정적인 말이 남았어요. 정민곰탕에 물품을 납품하면 미라 사장님네 거래 끊겠다고 저희한테 협박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가게가 큰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납품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서진은 마지막 퍼즐을 찾기 위해 구청 민원기록 열람을 요청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젊은 분이 이걸 왜 찾으시는 거죠? 저희 가게에 들어온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넣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뒤 직원은 모니터를 열어 확인했어요. 접수된 IP 주소가 동일하네요. 고의적인 걸 수도 있어서 알려드려요. 시간대는 점심시간대고 내용은 악취, 위생, 소음 이런 거를 계속 반복 신고했네요. 확인한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자료 좀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강미라 씨, 이제 끝났어. 이제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서진은 완전히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할머니 수님이 죽기 전에 손녀딸에게만 전해준 한마디. 너만 알고 있어라. 네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때가 오면 열어라.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어요. 이제 곧 공개하실 건가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봉투 내부에는 할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붉은 볼펜으로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미라, 나쁜 여자, 속내 있음, 아들, 바보 녀석, 정민, 곰탕집은 내 것이니 가져라. 나는 너가 가장 아프다. 서진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정민을 지키고 싶어 했고 아들 부부의 탐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유언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수님의 모든 재산, 건물 2채와 상가 그리고 그 경영권까지 모두 정민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서진은 생각했어요. 역시 할머니는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 여자와 아빠는 어차피 자격이 없단 걸 아셨던 거야. 서진은 봉투를 닫으며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제가 지켜요. 다음 이야기는 3부에서 만나볼게요.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